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체포영장, 1, 2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막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경찰에 나왔는데요.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경호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바로 윤비어천가. 대통령의 생일과 경호처의 창립일이 비슷해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노래를 개사해서 대통령을 칭송했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그 음악은 준비하지 못했고 작년 이맘때쯤 대통령실에서 공개했던 음악을 하나 들어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예, 자 박성민 비서관. 경호처가 윤 대통령이 2023년 12월 달에 이런 노래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 경호처 차장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죠? 그럼 목소리 들은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인 의원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건 사적 유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걸 경호처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경호처도 참모 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정말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하고 떠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친구들 축하 파티 할 때 노래 안 불러주냐 이런 이제 변명을 하시고 간 건데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할 일이었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 노래를 그냥 단순히 현장에서 그냥 즉석으로 이렇게 축하드린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행사 일주일 전쯤에 녹음실에서 미리 섭외해둔 음악인들을 통해서 녹음을 했다. 그 자리에 경호처 직원이 참관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지휘부의 어떤 이런 행동에 경호처의 일반 직원들까지 동원된 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공적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공적인 권한들이 쓰인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냐 안 불렀냐 무슨 노래를 불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경호처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한 어떤 과잉 충성, 과잉 경호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받아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보여주는 굉장히 결정적인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 사실은 경호처 일선의 직원들과 이 지휘부의 어떤 판단이 달랐던 것도 대통령을 향한 과잉 충성과 심기 경호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보면 어떤 반성하거나 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오히려 떳떳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의 업무가 사실은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호처 60주년 행사 때 대통령 헌정곡도 만들었다고 하죠. 84만 5,280분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얘기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내용은요.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 구치소가 불편하지만 나는 잘 있다. 취임사 등 다시 읽으면서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 혹시 저희가 취임사 과거에 했었던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윤곽금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내용은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리고 불편하지만 나는 잘 있다. 취임사 등 다시 읽으면서 국정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취임사는 과거에 저희가 준비했던 취임사가 있으면 다시 한번 끌어와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 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발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선서, 국민 앞에서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했을 때 그 마음가짐, 그리고 취임사라는 건 누가 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생각,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본인의 생각을 담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이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체포까지 된 구치소에서 본인의 지금 입장을,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모로 그걸 비교하면서 본인의 위치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실은 대통령의 취임사가 21년 6월 29일 날 네. 그때 정치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때하고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때 그때서. 같이 움직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KBS 기자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때 수행을 했는데요. 네. 그때 가졌던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라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좀 표현을 썼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어떤 이념적이고 그다음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념에 경도된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중요시했고요.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것과 정부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구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2025년 1월 17일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예. 변화를 어느 정도 이끌었는지, 변화를 가졌는지, 아니면 변화를 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취임식 때 낭독했던 그 취임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왜 초래됐는지, 내가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후회가 되는지 아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한번 짚어봤습니다.